코스닥 상장사 소니드가 지난 7월 최대 주주 변경 발표 이후 10여 차례 이상 일정 연기와 내용 변경을 반복하며 인수 주체로 등장한 투바이트로부터 한 푼의 현금도 수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 구주 인수의 주체였던 합자조합과 현금이 오고 간 5억 원의 양수도 계약금마저도 소니드 대주주 측 인물이 매수자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자금 성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소니드는 투바이트의 유상증자 납입이 또다시 연기됐다고 최근 공시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대금 납입과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쉴 새 없이 일정과 내용을 연기 및 변경하는 양상입니다. 소니드는 지난 7월 23일 최대 주주인 JY 미래기술컴퍼니가 보유한 구주 100만 주를 소셜테크 플랫폼 합자조합이 5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수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소셜테크 플랫폼의 대표조합원은 스타크솔루션이고 최대 출자자는 현 투바이트의 대표인 하명철 씨입니다. 매수자 측 스타크솔루션은 2021년 10월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류기중 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류 씨는 소니드의 최대 주주인 JY미래기술컴퍼니와 특수관계자인 니즈투자조합의 대표입니다. 이 조합은 소니드 지분 6.95%를 가진 주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소니드 역시 니즈투자조합의 지분 37.49%를 쥐고 있어 양사는 순환 출자와 유사한 형태로 한 몸처럼 묶여 있습니다. 즉 매도자인 JY미래기술컴퍼니 특수관계 내부인이 거래 상대방인 매수자의 대표조합원 중심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 자금의 출처가 외부에서 공급된 것이 맞냐는 지적이 자연스레 나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구주 양수도 거래에서 매수 주체 내부의 매도, 주체 특수관계인이 끼어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문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진 45억 원의 잔금 납입 과정에도 수차례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애초 지난 8월 29일이었던 지급 일정은 9월 30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후 양수인도 소셜테크 플랫폼에서 투바이트로 변경됐습니다. 이어 투바이트는 지난달 3호 사채를 발행하며 소니드 구주 인수 대금 45억 원을 대체 지급해 100만 주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주 대금 50억 원 중 계약금 5억 원은 매도자 JY미래기술컴퍼니 관련자 류기중 씨가 대표하는 소셜테크 플랫폼에서 지급했고 나머지 45억 원은 3호 사채로 대체 지급됐습니다. 이로 인해 투바이트는 매도자에게 단 한 푼의 현금도 지급하지 않고 소니드의 구주 100만 주를 확보했습니다. 한편 이 거래에서 주식 가격은 주당 5,000원으로 7월 23일 공시 당일 종가인 1,146원의 4배가 훌쩍 넘는 선에서 양수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재무위기에 빠진 한계 기업의 인수가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는 평가입니다. 소니드는 지난 3월 15일 박준일 회장을 대상으로 30억 원의 상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애초 4월 30일이 납입 예정이었지만 이후 일정은 9회에 걸쳐 차일피일 미뤄지며 현재는 12월 20일까지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최초 공시한 납입일에서 6개월 이상 연기되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위반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뿐 아니라 대상자와 금액도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애초엔 박준일 회장이 유상증 자금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지난 5월 대상자는 JS코퍼레이트로 변경됐습니다. 곧이어 2달 뒤엔 대상자가 다시 소셜테크 플랫폼으로 바뀌었고 지난 9월엔 다시 투바이트로 바뀌며 복잡하게 진행됐습니다. 소셜테크 플랫폼과 투바이트는 하명철 씨가 각각 최대 출자자와 대표로 있는 회사로 현재 박준영 씨와 함께 소니드의 각자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박준영 대표는 소니드의 종속회사인 소니드리텍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고 이 회사에는 박준일 회장도 함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금액도 애초 30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 9월 투바이트로 대상자가 바뀌면서 24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줄었음에도 투바이트는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일정을 연기하며 납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70억 원 유상증자 역시 흐름이 비슷합니다. 이 역시 애초 9월 23일이 납입 예정이었으나 이후 3차례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액은 6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대상자 역시 소셜테크 플랫폼에서 투바이트로 바뀌는 동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투바이트 납입 능력 자체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바이트는 지난해 매출 78억 원에 단기 순손실 65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자기 자본 역시 마이너스 11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체적인 재무 상황도 심각한데 84억 원에 이르는 타회사 출자금 조달 능력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소니드는 31억 5천만 원 규모의 30회차 전환사채를 지난 9월 발행했습니다. 이 역시 현금 유입이 없는 무형자산과의 상계처리 방식이었습니다. 대상자는 싸이커뮤니케이션즈로 공시 당시의 대표는 이영호 씨였으나 최근 함영철 씨로 바뀐 상태입니다. 싸이커뮤니케이션즈는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지난 8월 29일 설립한 회사입니다. 설립 11일 만에 소니드의 전환사채 31억 원 이상을 현금 유출 없이 확보한 것입니다. 거래 대상이 된 무형자산은 59억 원으로 평가했고 그 근거로는 이 무형자산을 통해 내년에 192억 원의 매출과 7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니룸 꾸미기, BGM 꾸미기 등으로 내년부터 대규모 수익을 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로써 함영철 씨는 투바이트와 싸이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총 76억여 원의 소니드 시비를 쥐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니드는 최근 31회와 32회차 전환사채 발행도 연이어 공시했습니다. 31회는 투바이트 대상 20억 원 규모이며 32회는 부산 에쿼티 파트너스 대상 1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역시도 납입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31회차는 2차례 일정이 연기됐고 32회차는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투바이트는 완전 자본 잠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상증 자금 84억 원과 전환사채 20억 원을 합쳐 총 104억 원을 납입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32회차 인수자로 나선 부산 에쿼티 파트너스는 지난해 클리노믹스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도 이름을 올렸다가 빠진 바 있고 최근에는 다보링크 유상증자에 가담했다가 중도하차한 바 있어 납입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내부 자금 조달과 관련한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근 소니드는 신사업 추진을 연이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월 소니드는 카자흐스탄 국영기업과 방산 AI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고 함영철 대표의 취임과 함께 게임사업부 신설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자회사를 통해 자율주행 폭발물 지뢰 탐지 로봇을 개발한다고 알렸습니다. 시장이 주목할 만한 사업들을 내걸고 있지만 위 상황들을 감안할 때 추진할 만한 자금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섞인 지적이 나옵니다. 소니드의 실적은 별도 기준으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246억 원, 순손실 2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대비해 매출 감소와 적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순손실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3년 합산 순손실 총액은 462억 원에 이르고 올해 3분기 누적 적자까지 합하면 72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유상증자 및 신사업과 관련해 소니드 관계자는 투바이트 측에서 M&A 구조 확립 후 진행을 위해 늦추고 있다며 신사업과 관련해 투자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